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젠슨항이 SK하이닉스 부스를 방문해서 사인을 하는 그런 사진 저도 봤었는데요. 네. 그런 모멘텀을 반도체 업종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제가 반도체 업종하고 뭐 미리 좀 예고를 해놓은 2차 전지 업종을 좀 갖고 왔는데 네. 둘 다 그냥 단기 반등 나오고 끝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라든가 너무 2차 많죠. 전지 섹터는 사실상 2024년에는 반도체 슈퍼 초호황이 온다 해서 방송에서 하도 떠들어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렸고 2023년엔 또 2차 전지가 또 초호황이다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지금 상패 위기까지 가 있는 금년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이 됩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핫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그걸 사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계좌에 2차 전지, 반도체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젠슨항의 뭐 이제 SK 하이닉스 방문 소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주가는 지금 미비하죠.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다시 또 슈퍼 초호황이 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슈퍼 초호황이라고 방송에서 떠들 수는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호황기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커질 건데 주가는 그거랑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시장은 계속 커졌지만 카페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잘 벌고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무조건 돈을 다 잘 벌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방송에서도 표현을 하고 투자의 뭐 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옥석 가리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 이제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저는 하반기 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쪽에 젠슨항이 이렇게 방문한 것도 젠슨항의 그 예전에 어록에 뭐 보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은 받은 건 똑바로 돌려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SK 하이닉스에 돌려준다라기보다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돌려주고 그리고 복수를 하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그게 본인의 좌우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어록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엔비디아가 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뭐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잘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도와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갖고 있고 한쪽은 복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 중에 어떤 기업이 더 나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죠.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중국 거 쓰면 안 된다. 다른 국가 거 쓰면 안 된다. 뭐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짓든지 아니면 미국 걸 써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션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은 이제 거기에 좀 종속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커지면서 우리가 납품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도 이제 반도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역시나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파운드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TSMC가 파운드리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왜 하냐?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다른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왜 쓰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SMC만 쓰게 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만둔다 하는 그 순간 TSMC 독주가 돼서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커져버릴 수 있고 가격 결정권들을 자기가 다 가져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TSMC의 일감 몰아주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옛다 하면서 조금 던져주는 것이 아무래도 생태계 구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삼성전자는 늘상 2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라고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중국도 잘 크고 있고 일본도 커지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 산업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공장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니 이미 만들어진 반도체를 쓸 바에야 자기들이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결국 우리나라는 위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시장은 위기에 가까운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주가의 이치로만 본다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젠슨 왕이 뭐 방문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주가만 조금만 올라와 보세요. 방송에서 또 좋다고 떠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는 반등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물려 계시는 분들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방송을 전 국민들이 막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말 듣고 안 사면은 지금 물려 있는 분들 탈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보고 있는 분들이 탈출할 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이 사줄 때 우리는 비싸게 팔고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야 된다. 이게 주식시장의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폭탄을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지 마시고 저는 이번 반등이 나갈 때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올 것이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 그 말은 하반기 쪽에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황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이면서 삼성전자 꿈틀거리나 SK하이닉스 다시 벼뜨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대감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비싸게 팔아낼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는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생길 것 같으니 전략을 좀 치밀하게 짜놓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뉴스 자체를 우리가 소화해야 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탈출의 기회로 좀 모색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시장에서 호재 뉴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오늘 시장에 가격적으로는 바로 반영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기간을 두고 반등의 기회를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제 전문가님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또 엔비디아 젠슨왕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우리가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보실까요? 그거는 이제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일단 단순히 생각해 볼 때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수출 지표가 잘 나왔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관세 때문에 밀어넣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야 관세 붙으면 이거 비싸진다. 그러니까 막 사놓자 하면서 사재기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야 관세 붙으면 이거 수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많이 보내놓자 해가지고 업종에서 업계들끼리 서로 그냥 약간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 밀어넣기를 좀 많이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앞쪽이 이렇게 너무 좋아지게 되면 반대쪽으로 또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걸 생각해서 약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은 이제 유예잖아요. 사실 7월쯤 돼서 다시 한번 보편적 관세를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그때쯤 돼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때까지 저는 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조건 부과시켜가지고 너희한테 무조건 돈을 뜯겠어라는 개념보다는 관세 부과할 테니 나랑 협상 좀 하지 않을래? 그럼 내가 협상하는 거 보고 네가 뭐 하는지 보고 조금 깎아줄 수도 있어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아무래도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관세는 결국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흘러갈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관세가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결국은 갑자기 등장은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희석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수출이 갑자기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안정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텐데 그때쯤 돼도 반도체는 시장 자체가 점점 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팔려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은 미리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한 또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비스무리하게라도 하반기에 뉴스로 나오면 이미 주가는 삼성전자로 친다면 지금 5만 5천 원 있지만 6만 원이든 7만 원이든 8만 원까지 올라가 있겠죠. 그때 현혹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때 또 이런 뉴스가 있고 저렇게 좋다고 하니까 네. 또 사고 야 이거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팔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